네. 이번에 저, 오영훈 지사님 도정 질의에든 난리, 이 제주를 나면서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아니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대진 부의장님하고 네, 손희영 감사위원장님하고 네. 서로 설전도 아니죠. 서로 자존심 음, 상할 정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옆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 제기는 굉장히 잘했었는데, 네, 우리 김대진 부의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문제 제기는 아주 네, 진짜 큰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음, 그 과정에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 서로 언성을 높이다 보니까 흥분해서 그 내용 전달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그 사후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어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징계할 거냐. 징계 별도의 그 감사위원회에서 처음에는 경징계가 나왔다가 최종적으로는 중징계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서귀포 의료원에 통보를 예, 했거든요. 예. 통보를 했는데 서귀포 의료원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을 했는데 어, 첫 번째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경징계하고 똑같이 3대 음, 3 나와가지고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음. 나왔는데 거기에 위원장이 6개월이라는 징계를 음, 내렸고 음. 그분이 또 6개월이면 중징계죠? 글쎄요. 저는 아, 그게 중징계라고 보이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예. 제가 볼 때 그 사안은 아주 큰 사안이라고 음, 보여집니다. 음. 뭐, 그때 뭐가 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어, 출근에 관련돼 있는 부분, 출근 많이 하더라고요. 출근에 관련돼 있는 부분, 그다음에 마약 관리, 예, 예. 마약류 그 약품에 대한 관리 음, 문제, 부실. 그다음에 그 다른 또 의약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마약류가 아닌 다른 음, 의약품에 그 따지고 보면 다이어트 식품, 음, 다이어트 그 예, 관련된 예. 약품인데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약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받고 이렇게 하고 음. 처방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건강식품 관련 부분에서 다이어트 관련 부분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세입보료는 없습니까? 없다고 제가 얘기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예, 보건안전복지위원회 예. 우리 현지영 의원님이 지금 좀 행감도 준비하고 있고 아마 있을 예, 건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아주 심각한 예, 문제예요. 예. 왜냐하면 3년 동안에 뭐 270 며칠이 음, 결근이고 이렇게 하면 예. 이거는 해임감이거든요. 해임감. 음, 물론 이제 그 과정에 김대진 우리 부의장님이 어, 처음 서두에 오용훈 지사님한테 던졌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결근도 이렇게 했고 무단 결근이 음, 이렇게 했고 음,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음, 오용훈 지사님이 이거는 부직 해임입니다. 음, 라는 음, 대답도 음, 있었고 음. 그런 과정에 우리 김대진 부의장님이 좀 흥분을 네, 해서 예, 예. 어, 그, 그 징계받은 분이 우리 손희원 감사위원장님 음, 제자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다 음, 보니까 음, 그렇게 해서 내가 중징계를 내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관계라고 하면서 좀 자존심을 좀 건드렸고 음. 어, 위원장님도 따지고 보면 성질을 낼 음, 상황이 음, 아니고 음, 차근차근 설명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고 음,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경징계로 갔고 그 음, 다음에 그분이 보건복지 장관 표창을 받은 게 있어서 또 3개월 하다 보니까 3개월만 징계를 먹어서 김대진 부의장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다.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런 설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김대진 부의장이 의의 제기를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음, 않느냐. 어, 제자인 관계를 떠나서 음, 중징계를 내렸으면 음, 서귀포 의료원에서 징계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받고 우리가 공고한 사항보다 너무 미미하게 음, 처리했으니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들을 징계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 예.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의 잘못 불찰인 것도 좀 있지 않겠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아주 앞으로는 불거져야 될 문제는 보건 보건소에서 마약류 관련 음,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어쨌거나 총체적으로는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이번에 또 문제의 발단은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면 서귀포
그리고 원장이 또 제 신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좀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됐다는 거에 대한 부분도 이제 지사님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아마 이번 행감에서 이런 문제가 아주 크게 불거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그거는 이제 또 도에서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거를 거론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수사까지 아마 저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여파가 크겠네요. 저는 좀 커지지 않겠냐, 파장이 좀 커지지 않겠냐, 또 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 혼자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연루돼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서귀포의료원의 부정 부패 뭐 이런 것까지 엮여질 수 있는 부정부패까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냐. 저는 그냥 그냥 감사원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징계를 줬음에도 징계를 내린 그 자체만 하고 후속 조치는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 보고에 따라서 다시 한번 공고도 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김대진 부회장님이 제자니까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지 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언쟁을 높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의원 우리 저 감사위원장님도 거기에 따른 부분은 자기는 결백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큰 소리도 났고 자기도 도의원도 해봤고 내가 제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박차고 나오는 그런 현상까지 발생한 거예요. 어때 본회의는 차가운 이성으로 해갖고 그 엄중하게 진행되는데 좀 논란이 아마추어 시기의 형식을 취했다. 뭐 그렇게 판단되고 제가 궁금한 게 네. 대통령상은 어쨌든 범죄했을 때 좀 봐주는 그런 게 있다는데 보건복지 장관상도 그런 게 아마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부서에 자기가 속해 있는 부서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 장관인지 대통령 필장인지 몰라도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제 아마 이제 예전에는 장관 필장까지 인정해주고 기관 부처까지 장관 예전에 인정해도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봐서 하여튼 뭐 그거를 제시해서 제가 3개월을 또 감면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김대중 부의장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사실적인 것 같고 사실적인 것 같아서 뭐 논란의 소지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냐라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 서귀포 의료원을 관리가 의료원장을 뭐 재신임이든 신임하든 뽑던지 간에 그건 도지사의 인사 권한인데 예, 예. 서귀포 의료원 관리는 서귀포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라기보다 보건소 쪽에서 아마 그러니까 관리하는 보건소가 예, 서귀포시 예, 소속이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서귀포가 지금 굉장히 서귀포 의료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예. 서귀포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더 신뢰를 받지 못하는 행동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서귀포 의료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냐. 활성화될 건데 서귀포 의료원 그러니까 이건 단적인 예로 제가 아는 지인분도 서귀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서귀포 의료원을 안 가겠다고 제주도 병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김대진 부의장님이 네. 또 흥분한 부분들이 김대진 부의장님의 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서귀포 의료원에 갔는데 예. 서귀포 의료원에서 처치하고 처방하지 못해서 네. 다시 제주대학병원으로 이송하고 아, 거기서 돌아가셔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격앙된 감정이 표현이 나왔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서귀포 의료원 관련 부분에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합병원의 기능을 못하는 게 그다음에 또 야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거든요. 응급 예, 상황. 응급 상황에 응급치료 관련 부분에 이제 뭐 여러 분이 의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콜을 하면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야간 진료를 안 하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의사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서귀포 지역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거고 어떤 부분에 특정한 분야만이라도 진짜 확실한 의사들이 배치돼서 가장 중시험적인 이 의사 배치들이 필요한 부분을 몇 군데만이라도 진짜 이분들 서귀포 의료원 제주시보다 더 요 분야만큼은 더 잘한다라는 어떤 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들이 좀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응급 상황에 저희도 저 안덕이지만 응급 예. 상황에 저녁에 딱 사고가 났어요. 예. 그러면 서귀포 갈래 하면 제이씨 갈래 하면 저희들은 다 안덕 사람은 다 제이씨 옵니다. 아, 왜냐하면 거리상도 비슷하네요. 거리상으로도 비슷하죠. 예. 서귀포 의료원까지 한 24km 걸리고 한라병원까지 한 24km 걸리고 25km, 24, 26km, 25km. 뭐 26km, 25km 이렇게 예. 걸리니까 그다음에 시간상으로는 더 빨라요. 음. 평화로를 타기 때문에. 아, 예, 예. 이게 이제 구급차를 탔을 때는 어쩌거나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게 안 받을 어. 수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한라대학교 들어까지 들어오는데 저녁 시간에는 한 20에서 25분이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라병원, 저 서귀포 의료원에 시민들이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점점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그다음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악화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 부분들을 이번을 통해서 좀 신뢰가 더 실추가 되면 서귀포 의료원이 더 어렵지 않겠냐라는 걱정도 좀 듭니다. 이제 또 병실도 증축하고 있고 이렇게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참, 어쨌든 간에 이런 얘기가 뭐 흥분 안 했으면 흥분 아주 예, 예, 좋게 좋게 이 내용이 좀 서귀포 의료원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뭐 서귀포 그 기자들도 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서귀포 의료원 안 간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서귀포 의료원에 어쨌든 서귀포가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서귀포 의료원이 어쨌든 서귀포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돼야 네,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마 이제 우리 다행인 것들은 뭐냐면 이제 서귀포 우리 대정에 민간혈백병원이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고 그 개원을 통해서 야간 진료 10시까지라도 야간 진료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앞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간단한 응급 응급이지만 간단한 것들은 이제 지역으로 이제 분배돼가지고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지사님이 생각하는 15분 도시까지 같이 연계될 수가 있거든요. 근거리에 에, 간단한 치료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교통 관련 부분도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 부분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런 쪽에는 앞으로 좀 더 확대돼야 되고 확산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저는 민간협병원이 지금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한 분이 이제 신청을 해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개원을 할 것 같은데 그 한 분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그러면 그 한 분이 또 다른 의사를 또 끌어들여서 그게 또 이제 협치가 되고 또 한 분을 끌어서 한 3명, 4명 정도의 의사진이 움직이면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이제 응급 세트는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도 좀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번 서귀포 의료 사태를 통해서 어떤 그런 이제 좀 분산도 되고 그다음에 또 서귀포 의료원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 또 좋은 의사진들이 배치가 되고 이런 부조리가 없는 그냥 진짜 오로지 서귀포시와 서귀포 시민 그다음에 환자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의료 분야까지 보건복지까지 관련했는데 하여튼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뭐 네. 얘기하고 하여튼 오늘 제 두 번째 시간 아주 좀 폭넓은 걸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다음에도 태권도 이번 조례 다음에는 아마 10월 이제 추석 지나고 네. 10월 달면 아마 체육 행사 그 태권도 그 행사 현장 예, 리포트 한번 할까요, 우리가? 현장도 좋죠. 예, 그때 현장에서 하는 것도 네. 괜찮다는 우리 거고. 또 우리 저 사회적 협동조합 우리 박경주 이사장을 좀 예, 같이 예, 모여서 예, 같이 예, 불러가지고 예, 예. 뭐 그러면서 어쨌든 제주도 뭔가 핵심의 전국의 변방이 아닌 그렇죠, 뭔가 그렇죠. 핵심이 됐으면 하는 그 좀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태권도 뭐 가정 의원님은 홍보 도우미로 나서고 있지만 어쨌든 제주도가 태권도의 아까 저 발상지, 예. 교육의 발상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뭔가 제주도 오면 아 태권도 이렇게 그러면 제주 관광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가 2001년도에 세계대회를 제주도에서 한번 유치한 적이 예, 있어요. 예, 태권도 예, 대회를. 어마어마한 인구가 제주도로 들어왔는데 그 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잡아놓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이런 구심점이 예.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태권도도 태권도지만 제주도의 문화와 관광
그다음에 역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제주도가 좀 더 큰 제주도가 될 수 있게 고민 좀 해보고 준비하겠습니다. 그 저 태권도 전 세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아, 인구수를 제가 따지면 네. 한 아이고 깜빡했는데 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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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 넘습니다. 어, 2억, 억이 2억이 넘어갑니다. 어, 2억 명이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전 세계에서 WTF가 한 219개국에서 수련을 하고 있고 ITF가 한 196개국에서 수련을 하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그렇죠. 수련한다고 한다고 보면 되고 이제 수련생은 우리 대한민국 관련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위주의 이제 수련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나가면 외국으로 나가면 성인들이 되게 많은 성인들이 태권도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호신보다는 자기 이 심신 단련, 그다음에 정신력, 그다음에 이 품새에 대한 매료돼 가지고 그 모든 균형 감각과 치매 예방 뭐 이런 것까지 다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좀 파견으로 나가 있는 우리 전 세계 파견으로 나가 있는 사모님들도 굉장히 많고 예, 하여튼 우리 하성윤 형님 통해 갖고 하는 그 제주 현안 외관제주 TV에서는 제 2화 이렇게 마무리 지겠습니다. 하여튼 거의 1시간이 넘었네요. 우리 하다 보니까. 양 기자님 때문에 제가 또 더 많은 공부를 하게끔 되고, 이런 기회가 또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그 다음 제가 의정 활동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3화 때는 저 밖에서 우리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사장은 조율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독자분 여러분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